1159회 세자매야 사라진 과외교사 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자는 차마 현실이라 믿기 힘든 얘기를 들려주었다. 5년째 돌아오지 않는 방 주인 아버지 김정우 씨만 남겨둔 채 가족 4명이 사라졌다고 한다. 에? 아버지만 남겨두고 아빠만 남겨두고 가족 4명이 사라졌다고요? 나 이거 안 본 것 같은데? 4명이? 싫어요 이거. 김정욱 세자매를 찾는 아버지. 애들이 나간 후에 소식이 없으니까 기다리는데 회사 동료를 만나 7년을 사귀고 결혼했던 아내 이쁜 딸 3명 더 태어났다고 한다. 근데 나 3명 다 딸이네. 통신 장비 회사에 근무하며 열심히 가족을 부양하는 김씨에게 아내는 다정하고 온화한 사람이었고 고1부터 대학생까지의 딸들과도 격식 없이 지냈다고 한다. 잘 지냈나봐요. 아주 평화로운 화목한 집안이었던 것 같은데? 근데 왜? 잘 자요. 자기야 보고 싶당. 왜 늦게야? 일찍 들어와 보고 싶어. 응. 세자매의 큰 외삼촌. 세자매가 굉장히 다 순수했어요. 다 착하고 예의 바르고 그랬었다고요. 만약 5년 전 그 사람이 이 집 문턱을 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그때 좀 완강하게 그 사람을 들이는 걸 결사적으로 반대했으면 상황이 이렇게까지는 안 됐는데 20년을 지켜온 김씨 가족을 송두리째 흔들고 네모녀와 사라진 남자. 당시 38살 과외교사 한명주 씨였다. 한명주. 전도사였던 아내가 교회에서 알게 된 과외교사라며 어느 날 그 남자를 집에 데려왔다고 한다. 남자 선생이 집에 드나드는 게 마음에 걸리긴 했지만 진로 고민을 하던 첫째 딸 입시에 실제로 함씨가 많은 도움을 줬다고 한다. 아씨 예상된다 뭔가. 사이비씨. 그러고 나서 강남의 유명한 학원에서 자기가 학원 간사를 했었대요. 둘째 딸도 이어서 과외를 받았다는 2014년 여름 아내 박씨가 이상한 말을 꺼냈다고 한다. 급히 돈이 필요했던 아내에게 함씨가 자신의 집 보증금을 빼 1000만원을 융통해줬다며 지낼 곳 없는 그를 집에서 잠시 동안 재워주자고 했던 것. 예? 진짜 아내 마누라. 한명주를 한 2-3일만 집에 들이면 안되겠냐라고 해서 왜 들여 걔를. 30살 30살 후반. 지가 알아서 살아야지. 내가 무슨 소리냐. 어떻게 남자를 집에 들이냐라고 했어요. 그것도 학생인 미성년자인 딸 3명 있는 집에 걔를 왜 들여. 아내가 빌렸던 돈을 당장 갚을 여력이 안되자 결국 제안을 받아들였다는 남편. 문제는 며칠이라도 함선생과의 동거가 차일피에 길어졌다는 것이다. 2-3일만 있기로 했는데 존나 길어졌다는 거 아니야. 그 사람이 너무 잘해주니까 그 사람을 따라다니고 뭐 이런거죠. 씨 우라통 터지네 진짜. 와. 한 달이 넘도록 나갈 생각이 없던 함선생. 행동도 어디가 묘했다. 새벽부터 일어나 김밥을 싸주거나 함께 영화관에 다녀오는 등 세자매와 지나치게 친하게 지냈다. 거의 뭐 아빠네 얘가. 거의 아빠급. 거의 뭐 친오빠급 진짜로. 예. 야. 과거 아빠 김씨와 함선생 간의 대화를 보며 함씨가 이 가족에게 특별한 애정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저는 27세 결혼했었고 또 아들도 낳으며 가정을 꾸리기도 했지만 여러가지 이유로 오래가지부터 이혼도 했을 거예요. 제게는 가정이 꿈이고 소망이었는데 저만큼 그러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었는데 가정이 깨지면서 또 여러가지 어려운 환경 때문에 아들도 보지 못하면서 제 마음속에 한 장 가족에 대한 그림이 있었습니다. 아이씨. 자신도 가족이 되고 싶다. 그는 대체 왜 이 집에 온 걸까? 방황하던 시기 아내 박씨의 도움으로 마음을 잡을 수 있었다는 함씨. 알 수 없음. 카카오도 삭제했나봐? 그 가정을 보면서 항상 부러웠습니다. 부끄럽게도 염치없게도 항상 가면 마음이 너무나 포근했고 아이들을 보며 제 자식인 누가 생각났습니다. 아이들이 자식이 생겼다. 자식. 은혜를 갚아야 하는 이유도 있었지만 정말 마음껏 진심을 잘해주고 싶었습니다. 가끔씩은 저도 그 가족이 되고 싶은 마음도 근데 왜 얹혀 살아? 씨발라마! 돈 벌어서 선물 사주던가 병새끼가.
근데 이제야 보니 욕심이었던 것도 알겠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제가 집안 사정 자세히는 모르지만 순수한 마음으로 가해를 했듯이 마무리도 그렇게 짓고 싶습니다. 염치 없이 또 제가 감히 집안 사정이 어려우신 것 같아 제가 대신하겠습니다. 아닌 제가 노력함으로 인하여 지금 당장 만나지도 볼 수도 없는 제 하나뿐인 아들을 대하듯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 아들 죽었나봐. 근데 그 아들도 구라 같은데 내가 봤을 때는. 보겠습니다. 조금씩 선을 넘어오던 그는 결국 아내 박씨와 특별한 관계가 되었다고 한다. 함 선생을 내보내는 문제로 아내와 다툼이 잦아졌고 그러다 사건이 터졌다. 일을 갔다 왔는데 아내와 한명주 둘이 있더라고요. 부부싸움 중 아내의 얼굴 세게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한 것이다. 딸들의 신고로 경찰에 출동했고 그는 폭행 혐의로 벌금 100만원과 접근 금지 명령까지 받았다. 아내와 셋 딸 역시 큰 충격을 받은 듯 지인 집으로 피신을 했다고 한다. 당시 둘째 딸 고은이와 나는 대화. 언제 오니? 미안해. 너희들에게 진짜 미안해. 그만 살고 싶다. 아빠도 잘 자. 밥 먹고 그만 걱정하지 말고 평소처럼 자. 고맙다. 지금 어디서 자니? 아는 언니에서 자. 그래 진짜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건 이때부터였다. 폭행 직후 잠시 다른 곳에 있다 일주일 후 돌아오니 키우던 개만 두고 내 식구가 사라진 것이다. 아이들과 연락도 되지 않는 상황이다 지금. 나이씨. 저도 좀 이해가 안 가죠. 강아지를 놔두고 갔다는 것도 그렇고. 강아지도 놔두고 갔어 또? 털 색감과 시추다. 시추. 귀요미 댕댕이 시추. 고등학생이던 두 딸은 심지어 학교에서도 사라졌다. 졸업을 한 학기 남겨뒀던 고은이는 대체 어디로 간 것일까? 한 학기밖에 안 남았는데 학교도 안 나간다. 3학년 때 63일 무단 결석을 했어요. 3학년 2학기 때부터 무단 결석을 했고 둘째 딸 고등학교 교사. 실업계 학교를 다니던 고은이는 당시 한 기업체에 취업도 한 상태였다. 그러나 회사도 고은이와의 연락이 끊겼다고 한다. 8월에 입사했다가 한 달하고 며칠 만에 집에서 못 다니게 해가지고 안 나왔는데 학교와 회사 다니던 교회에도 일절 연락을 끊고 연기처럼 사라진 내보녀. 그런데 그들이 사라진 곳마다 어떤 얘기 하나가 남겨져 있었다. 둘째 김고은이 재직했던 회사 관계자. 아버지가 좀 그래서 엄마하고 따로 나와서 뭐 방을 얻어서 살아야 된다. 아버지가 가정폭력했다고 한 건 맞다고 들었고 친정 식구들이 외삼촌들 역시 같은 얘기를 들었다고 한다. 아버지 김씨의 가정폭력 때문에 긴급 피신을 한다면 사라진 모녀. 세자매 외삼촌. 내 매형하고는 일단 헤어질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네 매형하고. 그런데 약 보름 후 큰딸 보름씨 SNS에는 사진 한 장이 올라온다. 3명이 이혼을 받아 쉼터로 갔다고 말한 그들의 상황과는 뭔가 달랐다. 그들은 어디에 있었던 걸까? 극혐이네요 진짜. 와 나 씨 먹고 있네. 와 씨. 동생의 찾은 신세계 뭔데 맛있음? 물음표 키키키키. 연락이 두절됐던 모녀의 소식은 그로부터 6개월 후인 3월 초 강원도에서 들려왔다. 강원도 고성에 위치한 한 펜션. 놀러갔어? 당시 내모녀가 머문 펜션 주인. 그런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습니다. 숙박 기록에서 내모녀가 1월 1일 들어와 약 2달간 머무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복층 구조의 방에서 장기 투숙을 했다고 한다. 그런데 내모녀 곁에 그 사람 함 선생이 함께 있었다. 남편 김씨를 피해 집을 나왔던 내모녀. 알고 보니 함 선생과 함께 이동하고 있었던 것이었다. 보증금 같은 건 없고 한 달에 뭐 월세를 얼마씩 내겠다고 해. 그래서 불행한 사건이 터진 건 이 펜션에 들어온 지 한 달 반 뒤였다. 아내 박씨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위급한 상황이라고 했다. 예? 아내 박씨가? 예... 큰딸 한소리가 전화가 온 거예요. 현들한테. 누나가 위독해가지고 속초에서 병원으로 이송하고 있다. 세자매의 외삼촌이 나중에 발견했던 큰딸의 일기장에는 어머니가 사망하던 날 상황이 적혀있었다. 뭐야? 2층에 있던 엄마가 갑자기 의식이 잃었고 함 선생이 이를 처음으로 발견했다고. 뭐야 엄마 죽었어? 2015년 3월 6일 금요일 새벽 5시 조금 넘는 시간. 자다가 깼는데 잠결에 무슨 소리가 들렸다. 그냥 자려고 했는데 쌤이 빨리 올라와보라고 그래서 애들이랑 급하게 올라갔는데 엄마가 의식이 잃어 눈이 풀린 상태였다. 숨쉬기도 힘들어하셨고 이미 뭐라고? 이미 뭐 한번 하셨다? 이미 토도 한번 하셨다. 너무 충격을 받아 보고만 있었던 것 같다. 급히 119에 신고해 구급차가 오고 엄마의 상태로 확인하려 올라왔는데 엄마가 눈을 제대로 뜨고 깜빡이면 눈동자도
불리셨다. 하지만 다른 반응이 없으셔서 근처 속초 의료원으로 이송됐다. 응급실에는 엄마는 나를 알아보시는 듯했다. 괜찮으시냐고 여쭤봤을 때는 응이라고 대답한 것 같은데요. 예. 변명은 뇌출혈, 위험한 수준으로 발견돼 결국 10일 뒤에 사망했다. 머리에 충격을 가했나? 뭐야? 예, 뇌출혈로 12일 뒤 사망. 6개월간 세 딸과 객지를 머물며 어떻게 지내왔던 걸까? 박씨가 사망한 후 세 자매가 집으로 돌아갈 거라 생각했던 가족들. 그러나 사람은 돌아오지 않고 의문의 우편물만이 집으로 날라왔다. 죽은 아내와 딸들 앞으로 된 재무 도초장이었다. 얼마야? 변제하시금에 110만원, 120만원. 뭐 다 이거 다 뭐 미납의 법적 조치. 가추로 내 모녀가 대부업체를 통해 수천만원의 빚을 진 것이다. 일단 첫째 딸 앞으로는 무려 4,600만원. 당시 미성년자였던 19살 둘째 딸 앞으로도 1,100만원. 와씨, 평범한 삶을 살았던 내 모녀는 어떤 일에 연루된 걸까? 한마디 사기꾼한테 낚인 거야. 첫째 딸 4,500만원, 둘째 딸 1,100만원. 거의 한 5,600만원 되네요. 예, 5,700만원 정도? 불안한 마음으로 지내던 아버지 김씨에게 어느 날 전화 한 통이 걸렸다. 혹시 한소리 아빠 아니세요? 큰딸이 빌라에 정수기를 설치했는데 연락이 끊긴 딸들을 찾은지 알고 한 걸음에 달려간 김씨. 거기 필터 교환한 사람, 그 사람은 같이 갔어요. 그러나 그곳에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된다. 아내이요. 딸이 사망했다는 것이다. 사실일까? 황급히 원룸의 계약서를 확인했더니 세입자의 이름이 낯설었다. 큰딸보다 2살 많은 24살의 이지혜씨. 10일 전 원룸에서 목숨을 끊었다고 했다. 10일 전, 예. 얼마 전에 사망했는데? 그래가지고 푹 주저앉았어요. 그들의 입에서 이해의 이름을 듣게 된다. 자취하던 원룸에서 자살한 20대 여성. 그 여성을 처음으로 발견한 사람은 이번에도 함선생이었다. 이건 뭐야? 2014년 집을 나간 후 현재까지 집에 돌아오지 않는 상태. 어머니 사망 후에도 가족들과 연락을 피했다는 세자매. 그녀들은 지금 어디서 누구와 지내는 걸까? 사라진 자녀와 함선생 그리고 숨진 여성 이씨 사이는 무슨 연관이 있는 걸까? 일단 그 죽은 사람들 근처에는 항상 이 함선생이 연루되어 있었네. 수소문 끝에 숨진 이지혜씨의 가족을 만나게 된 김씨. 사진 보여주면서 혹시 이 사람 아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 때문에 죽었다고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오전부터 꽤 많은 비가 내렸던 10월의 어느 목요일 그날 이지혜씨는 어머니와 부평에 있는 단골 미용실을 방문했다고 한다. 24살의 음대생 이지혜씨는 순한 인상이었다고 한다. 어머니와 펌을 하고 만족한 그녀는 일주일 뒤 염색을 하러 다시 방문하겠다고 했다. 지혜씨가 다니던 미용실 주인. 그날 파마를 하러 왔어요. 엄마도 왔었어요 그날. 그런데 미용실에서 머리를 하고 불과 4시간 후 자신의 원룸에서 목을맨치 발견된다. 예? 파마를 하러 왔는데 4시간 뒤에 자기 원룸에서 목을맨치 자살했다고요? 뭐야? 이건 말이 안 되는데요. 예. 일주일 뒤에 다시 염색한다고 다시 방문하겠다고 얘기도 했는데? 언니 지혜가 죽었어. 그러면서 울면서 그랬어요 나한테. 사라진 세 자매의 아버지 김씨처럼 지혜씨 가족들 역시 함선생에 대한 생각을 떨쳐내지 못했다고 한다. 뭐야? 지혜씨 가족들 역시 함선생에 대한 생각을 떨쳐내지 못했다고 한다. 함선생. 씨발 대체 함선생이 뭔데? 고 이지혜 이모. 119 통한 사람이 그 당시 한명주가 119에 전화를 했다고 함선생이. 남자가 해서 함선생이 세자매 가족에게는 면문대 출신의 등단한 작가였다면 이 집에서는 작곡을 하는 음악가로 소개됐다. 원하던 대학 피아노학과 진학에 실패한 후 작곡으로 전향한다며 함선생의 존재를 알렸다고 한다. 함선생 역시 지혜씨를 성공시키겠다고. 개새끼 사기꾼 새끼 씨발 새끼. 예. 이지혜 어머니. 한명주가 자기는 작곡을 하고 자기한테 작곡을 배우면 지혜씨와 함선생이 가까워진 건 2013년 혹은 2014년 정도로 추정된다. 그는 그 시기 세자매의 가해도 동시에 하고 있었다. 정체가 밝혀지지 않은 유능한 가해교사.
한 가지 분명한 건 그를 만난 후 양쪽 여성들 모두 경제적으로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다. 학생 신분이었던 지혜씨는 대부업체를 통해 약 3천만원 정도의 대출을 받았다고 한다. 아 개새끼 상놈 새끼 씨발 새끼 사기꾼 새끼 불화쟁이 새끼 미친 새끼야. 부채 증명서. 사고 나기 이틀 전에도 밀린 대출금을 갚는다며 600만원을 가져갔다는 지혜씨. 지혜씨가 입주 6개월도 채 살지 못하고 떠났다는 원룸. 꽤 많은 사람이 드나들었다고. 뭐 그냥 남자가 하나 들어온 게 아니에요. 많아요 많아. 여자도 많고. 가족들은 어떻게 함씨가 처음으로 지혜씨를 발견했는지 의아한다고 한다. 지혜씨가 발견된 건 그날 밤 9시간. 그날은 30분 전 그녀는 세 사람에게 마지막 문자를 보냈다고 한다. 어머니와 함선생 그리고 함선생을 소개시켜주는 고등학교 동창 조씨에게였다. 이제 뭐 지혜가 휴대전화에다가 마지막에 고마워하고 문자 보낸 게 조소영하고 엄마하고 한명주라는 거예요. 일상적인 인사인 줄 알았다는 어머니와 달리 함선생은 지혜씨 문자를 받고 원룸으로 달려갔다고 한다. 원룸의 비밀번호는 친구 조씨가 알려줬다는 게 함씨의 주장이다. 병원 이송 중 함씨는 지혜씨 핸드폰으로 어머니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그에게서 지혜씨 핸드폰을 전달받았을 때는 가족 3명의 연락처 이에 모든 기록이 삭제된 상태였다고 한다. 아, 다 삭제했어? 한명주가 자기가 와서 보니까 우리 애가 못 매달아 있었고 사고 직후 지혜씨 방에서는 위스키병 2개와 맥주캔 여러 개가 발견됐지만 경찰은 지혜씨가 술을 마신 후 자살을 기도한 것을 보였다. 그리고 얘 몸무게가 42, 43kg밖에 안 되는 애거든요? 그런 애가 위스키 2병을 먹고 맥주도 마시고 거기를 어떻게 올라가서 부검을 요청하고 수사가 진행됐지만 결론은 그대로 자살이었다. 몸매 흔적 외에 외상이 없었고 외부 침입 흔적도 없었다는 것이다. 증거가 없다 이거죠. 예, 타살 그 의혹이 없다 이거죠. 예, 부검했어요. 전형적인 몸매 추정 다른 타살의 징후는 없다 이런 거죠. 사건 수사 관계자. 사건 당시 함 선생은 정말 현장에 없었던 걸까? 가족들이 의심을 지을 수 없는 이유가 있었다. 지혜씨가 사망한 후 그녀 이름은 여러 대의 휴대전화가 개통됐다는 걸 알게 됐기 때문이다. 지혜씨가 사망한 뒤 그녀 이름은 여러 대의 휴대전화가 개통됐다고? 이지혜문에 휴대전화 요금이 계속 나오니까 궁금해서 이제 찾아갔더니 3사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한명주가 쓴 걸 안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죽었는데 돈이 나온 거죠, 요금이. 지혜씨 어머니는 함선생이 2대의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알고 있는 지혜씨 명의였다. 지혜씨가 죽기 전 가장 친하게 지냈다는 함선생과 친구 소영씨. 그러나 친구 소영씨는 지혜씨 사망 직후 연락이 끊겼고 장례식에도 나타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런데 소영이는 그날 이후로 전화번호도 바꾸고 통화가 안 돼요. 조소영이라는 지혜씨 친구의 이름은 세 자녀의 아버지 김씨도 언급한 적이 있었다. 함 선생이 자신의 후임으로 소개한 적이 있었다는 것이다. 함 선생을 중심으로 한 이 여성들 사이에는 어떠한 연결고리가 있는 걸까? 자기 아는 동생인데 과외 소개해줘서 온 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브로커야? 조 선생이? 에! 공범이냐고. 돌이켜보면 두 사람이 죽기 전부터 이들의 얽힌 관계가 드러났던 적이 있었다. 세자매 집에 머물 당시 지혜씨 이름으로 택배를 받고 냈던 함선생. 택배 아저씨가 저한테 택배를 딱 주더라고요. 이름 보니까 이지혜라고 쓰이는 거예요. 한명주가 나오더니 자기 거라고 딱 가져가더라고요. 지혜씨 가족 기억은 보다 더 확실하다. 지혜씨가 함선생을 만나러 강원도에 간 적이 있었는데 이때 동행한 지혜씨 어머니가 세자매를 목격한 것이다. 남들이 봐도 의심을 하지 않게 편하게 그냥 삼촌 조카처럼 행동을 해. 이들 사이에 또 다른 공통점이 있다. 거액의 채무를 지고 있다는 것. 아 개빡치네 진짜. 둘째 김고은 명의 휴대전화 미나통신사. 텔레콤으로 납부해주셔야 될 금액이 170만원으로 확인돼요. 지금 대부업체에서 빌린 돈을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불어나 있었다. 230만원. 현 이자 합친 금액이 1,800만원대 1,800만원 정도 되죠. 내 모녀와 사망한 이지혜씨는 여러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고 핸드폰도 여러 대 개통하는 등 이상한 행보를 보였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 한마디로 돈을 금품을
돈을 노리고 사기 친 거야. 사기꾼 새끼들. 이 친구들이 받을 수 있는 쓸만한 대출을 모두 다 흔히 말하는 당겼었다. 4개월간 약 5차례에 걸쳐서 2천만원 가까이 대출을 받았죠. 신용등급이 떨어지기 전 몇 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대출을 받고 이를 갚지 않는 방법으로 돈을 끌어모은 것이다. 총 합은 7천만원. 딸들은 대체 어디서 무엇을 하며 살아가는 것일까? 아버지 김씨는 큰딸과 연락이 될 무렵 이지혜씨 사망 사실을 알려주며 경고를 하기도 했다. 너 저기 이지혜씨 알지? 아버지와 첫째 딸이 통화. 죽었잖아. 뭘 죽어? 안 죽었는데. 가출로 돈을 보내달라는 연락을 간간히 해오던 세자매는 이를 마지막으로 연락을 끊어버렸다. 저희 셋 생각 똑같아요. 절대 아빠 만날 생각도 목소리 들을 생각도 없어요. 정 우리가 걱정되고 도와주고 싶으면 여기에 보내달라고 전해주세요. 찾는답시고 형사 고소나 말소 시키지 말고요. 저 알바가 교체하러 가야 돼서 통화 못해요. 단단히 빠진 거야. 진짜 답답하고 진짜. 잘 지내고 있는 건데 만내 삼촌이야. 전화 좀 해봐. 이제는 가출이 아닌 실종 상태로 접어든 세 자매. 그들은 지금 어디에 있는 걸까? 세 자매와 지혜씨 가족이 함 선생에 대해 아는 정보는 그의 나이와 사진 한 장이 전부였다. 입시 강사, 등단 작가, 작곡가 등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을 가지고 있었으나 사실로 확인된 정보는 없었다. 와 근데 존나 어이가 없는 게 아니 화목했던 그 가정이 씨발 어떻게 또 이렇게 다 모조리 다 세뇌가 당할 수가 있냐? 아내도 그렇고 딸 3명 중에 어떻게 3명 다 아니 1명 정도는 와씨 다 홀려가지고 와씨 와 존나 답답하다 진짜. 함명주씨는 뚜렷한 직업이 없어요. 경찰은 함씨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 함명주가 지금 주민등록 말소되어 있고요. 주민등록 말소되었고 본인명의로 된 휴대전화는 없다는 함선생. 뚜렷한 직업도 없다는 그는 대체 어떻게 생활하고 있었던 걸까? 어떻게 생각을 해? 남의 등골 빼먹으면서 이렇게 살고 있지. 사기꾼 새끼. 함명주 명의로 있는 휴대전화가 있는지 여부 확인했는데 나오는 게 없고요. 강원도 펜션에 묻었던 시 그는 호 넘버의 렌트카를 사용하고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그 차 역시 다른 사람 명의. 이 개새끼는 항상 그 다른 명의로 살고 있네. 와, 이 미친놈이네 이거 진짜. 얘네들이랑 같이 차 빌리러 갔는데 그 차도 이지의 이름을 빌렸더라고. 야, 그냥 이지혜라고 살고 있었네. 얘는 그냥 이지혜야. 미친 새끼. 렌트도 값을 안 줬대요. 그래서 렌터카 업체에서 전화가 왔어요. 개 씨발 노답새 개새끼. 그런 빙의 새끼. 난 씨. 렌트카 업체를 방문했을 때 함씨 외에 다른 사람들도 있었다고 한다. 함 선생을 아는 사람 중 가족에 의해 실종된 사람들이 더 있다는 것이다. 함 선생을 만나면 가출하거나 실종을 하게 되는 이유는 대체 무엇일까? 와, 이 새끼 말빨이 좋나봐. 얼마나 말을 잘하면 다 홀리냐. 좀 매력있는 새끼인가봐. 개새끼. 저희가 다 확인을 해보니까 그 사람들도 또 가출 신고 다 되어 있더라고요. 남자가 또 하나 있어요. 남자가 있는데 김포 경찰서에도 그쪽도 실종 신고 되어 있다고. 제보를 받기로 한 그가 제작진. 얼마 후 세자매를 안다는 사람들에게 연락이 왔다. 다니던 교회 지인. 사실 돈이 좀 필요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어머니 장례 후 예삼촌 집에 잠시 머물렀던 세자매. 이곳에서도 가족들과 접촉을 피하다가 결국 자신들끼리 살겠다면 집을 나갔다고 한다. 세자매는 혹시 다시 함선생의 곁으로 돌아간 걸까? 하지만 간간히 통화하던 큰딸은 자신을 그저 숨어서 살 뿐이라고 했다고 한다. 끊겼던 세자매의 소식이 다시 들려온 건 2016년 초 속초에서 둘째 딸의 기록이 확인된 것이다. 김고은 전입신고되어 있었던 집주인. 그 여자구만. 여자 김고은. 둘째 고은씨의 전입신고되어 있었다고. 부부의 집에는 채놓는 방도 없다고 한다. 부부도 몰래 둘째 딸 고은씨가 위장 전입을 했던 것이다. 아니 도대체 왜 우리 주소가 모르는 사람한테 이렇게. 그 후 고은양 이름으로 각종 체납장이 날라왔다고 한다. 내 생각에도 그 남자가 애들을 앵벌이 시키다가 어떻게 죽였는지 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위장 전입 위장 본인이 선녀명이 남아있어. 이때까지는 강원도에 남아있던 걸로 추정된다. 어느 순간 끊겨버린 핸저. 아버지는 결국 신부르 센터에까지 일회를 했다고 한다. 얼마나 답답했으면. 당시 신부르 센터 직원. 아이들이기 때문에 자료가 굉장히 많이 나올 줄 알았는데
그런데 그렇게 안 나오는 게 드문경이라는 얘기죠. 야, 얘는 이거 사람 찾는 게 전문인데 안 나온다고 할 정도면 씨부레. 딸들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가 있었지만 막상 찾아가 보면 세 자녀와 관계없는 사람들이었다고 한다. 자기 명의의 휴대전화를 대부분을 팔았다면 가능한 상황이라고 한다. 휴대전화 이게 전반적으로 대부분으로 팔았다든지 팔아서 그렇게 돈을 이용하지 않았나. 휴대전화 파는 건 제가 알기로는 맨 막장이에요. 그러니까 대출받고 뭐하고 다 하고 나서 하는 게 휴대전화 판매인데 세자매 스스로 한 것과 정보가 나오지 않은 건 함 선생도 마찬가지였다. 그 사람 앞으로 된 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공중에 뜬 사람이니까 아예. 그 아저씨는 큰딸 한솔씨 명의의 통장에서 다소 이상한 거래 내역을 발견하게 된다. 계좌의 주인은 한솔씨지만 실제 사용자는 따로 있어 보였던 것이다. 아이, 거래 내역 개 많네. 뭐 하루 이틀 사이 뭐 거래 내역이 개 많아 이거. 2015년 1월 18일, 16일, 17일, 19일 한명주가 그 계좌를 빌려서 사용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솔씨의 통장에 대부업체를 빌린 돈이 입금되면 얼마 되지 않아 이곳이 곳곳으로 인출되고 잔고는 바닥이 된다.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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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원 한명주한테 170만원, 99만원, 260만원, 250만원, 330, 440만원 한명주. 인출된 곳 중 특히 눈에 띄는 것은 S무역. 약 2달간의 거래 내역 중 S무역으로 들어간 돈은 무려 1,500만원이 넘는다. 통장에 잔고가 만원이 남았는데 그 만원조차 와 씨발 몰빵했어. 몰빵.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돈 다 보냈어. 와. 딸들이 거액의 빚만 진 채 누군가에게 이용당하는 거라면 그들을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아, 그 세자매인가봐요. 세자매. 예. 딸들은 혈육인 가족들보다 함선생과의 생활이 더 행복했던 걸까? 세자매의 행방을 쫓던 아버지에게 경찰로부터 연락이 왔다. 그들의 소재가 파악됐다고 한다. 딸들은 지금 어디에 있는 걸까? 담당 경찰서 실종수사팀 김한수를 저희가 가출인 수배되어 있는 거 해지한다고 전화드린 거예요. 어디 있는데요? 말씀 못 드려요 그건. 이번에도 만남을 거부했다는 세자매. 다행히 신변에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뭔가 이상했다. 그 세자매 안전하게 있습니다. 특별한 이상이 없습니다. 지난주 세자매는 큰딸에게 연락했다. 예상치 못했던 일이었다. 제작진과 만나고 싶다고 했다. 찾습니다라는 것을 봤나봐요. 그래서 많이 놀랐고 세자매를 대표해 나왔던 한솔씨. 5년째 이어지는 자신들의 도피 생활은 오직 아버지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 때문이라고 한다. 아버님한테 좀 아버님이 무서웠나요? 많이 맞고 살았죠. 많이 맞고 살았고요. 아빠가 되게 기분파이 다혈질이세요. 그래서 많이 맞았어요. 전문가에게 분석에 의뢰한 그 아저씨는 다소 특이한 부분이 보인다고 한다. 가족이 해체되기 전까지의 기록을 보면 대하 수준의 감정이 상시적인 가정폭력이 있는 가정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건 아버지인가요? 와, 아니 잘 지냈네. 키키키키 친구가 만향교로 찍은 거에 완전 신기반기. 똑똑하네 우리 아빠. 가출 후 아버지에게 생활비를 달라고 전화했던 큰딸의 통화에서도 마찬가지 특징이 보인다고 한다. 얼굴을 보여준다고 약속을 하곤 돈을 주면 연락이 끊겼다는 딸들. 아니 아버지와 첫째 딸 통화. 아니 보여줄 수 있는데 너 또 50만원 보내주면 안 만날 거 아니야. 아 씨발 아버지 존나 불쌍해. 와 씨 존나 눈물 나온다 진짜 이거는. 저 진짜 개슬프네. 아니 지금 동생들이 못 먹고 있어 그런 거라고. 집을 못 들어갈 정도의 두려운 아버지라면 그렇게 통화를 잘 안 해요. 그죠? 아예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저런 카톡 절대 안 보내. 무슨 가정폭력 있나 아빠한테 저는 이런 농담 따먹기를 왜 해. 절대 안 하지. 얘기를 아예 안 하지 그냥. 카톡 친추도 안 돼 있어 씨발. 아버지에 대해 부정적이고 두려운 감정을 가진 것은 사실로 보이지만 그것이 폭력에 의한 것이라는 점은 가장되거나 거짓이라는 분석이다. 두드러지는 것은 함 선생과 아버지에 대한 상반된 감정이다. 근데 누가 봐도 명백히 이상해 보이는 함씨의 행위에 대해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방어하고 그러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다는 식의 태도를 취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너무 그걸 반대하는 아빠가 오히려 나쁜 사람이었다. 한솔씨는 세자매가 현재 함 선생과 같이 있지 않으며 가족들의 문제가 함 선생과는 무관한 일임을 재차 강조했다.
수수목 끝에 함 선생의 가족이 산다는 곳을 찾아간 그아의 제작진. 저기 한명주씨 아버님 되시죠? 네, 그런데요. 알 수 없는 얘기를 쏟아내는 함씨의 아버지. 아들과는 자신도 인연을 끊었다고 말한다. 아들과 등은진 이유는 다름 아닌 종교 때문이었다고 한다. 영생을 믿는 신도였다는 부자. 방황한 아들을 교회를 데려간 것도 자신이었다고. 그런데 지금 아들은 자신을 배신했다고 한다. 아... 역사가 이루어지고 나면 그때 가서 당신도 SBS 감당 못한다 이 말이에요. 함 선생과 함께 사라진 사람들의 공통된 비밀은 그들이 같은 교회를 다녔다는 것이었다. 2011년부터 이 교회를 다니며 전도 생활을 했던 박씨. 그녀가 공을 들였던 신도가 바로 함씨였던 것이다. 함 선생이 후임 과외교사로 소개했던 조씨, 실종 신고가 되어있는 안씨 역시 이 교회의 신도였다. 사망한 이지혜씨는 조씨를 통해 이 교회에 다녔던 것으로 확인된다. 함씨 아버지 말대로 아들이 교단을 배신하고 나가 또 하나의 교회를 세우고 있다면 이것이 함씨 주변 연쇄살인과 관련된 게 아닐까? 그들이 다녔던 교회에 연락은 취해본 개갈 제작진. 여기에서 저희 성도들 금품을 갈취하고 나간 사례가 있거든요. 대부분 퇴출됐거나 발길을 끊었던 사람들, 신앙심이 깊었던 그들은 왜 교회 밖에서 무리지어 다녔던 걸까? 어머니가 사망한 후에도 함 선생과 함께 펜션을 전전했던 세자매. 한명주 씨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 소속은 아니에요. 세자매가 썼던 일기장에는 의미심장한 내용들이 남아있었다. 그건 세자매에게 함 선생이 가진 의상과 의미에 관한 것이었다. 거의 교주네 교주. 신이네 신. 함 선생. 일기장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삼촌. 세자매는 집을 나간 후 함 선생과 생활할 때 주변 사람들에게 함 선생을 삼촌이라고 불렀다. 개그. 2015년 1월 30일 금요일. 삼촌이 잘못된 건 부족한 건 얘기지만 그 다음 날이면 잊게 된다. 근데 그건 삼촌만이 아니라 영희 말이고, 삼촌 통해 일해주시는 거 하나님께서 노력하여 주시고 간절함을 삼촌에 대한 마음 엄마는 질투하면 안 된다. 그러면 언니란 삼촌이 죽는다. 그들에게 함 선생은 어떤 존재일까? 만약 이 아이들을 종교적으로 지배를 못하면 절대 그런 행동이 안 나오겠다고 생각하거든요. 함씨라는 사람은 이 자매들에게 초월적인 존재였을 가능성이 높아요. 거의 뭐 신급, 거의 뭐 하느님 뭐 신급. 예, 종교를 이용한 거지. 저 함 선생 걔 씨발 새끼가. 예. 큰딸 한솔씨와의 대화에서 인상적이었던 건 그녀가 막내딸의 학업 중단이다. 대포폰 판매에 대해 별다른 책임감이나 부담을 느끼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살던 곳은 아니었죠? 아는 분한테 부탁해서 편법을 써서 한 거긴 한데 당장 필요하니까. 세자매 일기장에는 고 이지혜씨가 자신들을 위해 2천만원 대출해줬던 내용이 적혀있었다. 2015년 2월 28일 언니 우리의 2천만원 대출 마음으로 도와줬는데, 자원은 전부 구성원들이 불법이든 합법이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조달하는 것으로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일종의 숙주 노릇을 하는 신도들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이고, 지금 그와 같은 공동생활 결과 결국은 거의 신용불량 상태에 아마도 이르렀을 것이고, 가정폭력법이라는 비난을 받으면서도 세자매 아버지 김씨는 포기하지 않고 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잘 산다 그러면 저는 신경도 안 써요. 제가 편히 잠을 잘 수가 있겠어요. 솔직한 이야기로 한 남자 주변에서 일어난 불행한 일들, 세자매는 물론 다른 누구에게도 더 이상 일어나지 않기 바라며 아버지 김정우씨는 홀로 딸을 기다리고 있다. 끝. 이거는 진짜 아버지가 너무 불쌍합니다 진짜. 예.